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를 관망하면서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FOMC 회의가 지금 뉴욕 시장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 시장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1.5%대로 하향 안정화되는 모양새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7%의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4,299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2% 내림세가 나타나주면서 4,246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1% 낙폭을 보이면서 가장 크게 빠졌는데요. 14,072선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혼조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모두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하루 만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이어서 살펴보시면 나흘 만에 다시 또 5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545명입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양대 시장의 지수 상황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에 들면서 3,272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도 상승 탄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오늘 좋습니다. 0.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천선에 곧 닿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선물지수 이어서 살펴보시면 0.4%의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435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42종목이 오르고 있는데요. 반면에 288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764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514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주체별로 수급 상황을 봤을 때 기관과 개인은 덜어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받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1,089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40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1,463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21억 원, 기관 투자자는 27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464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1위부터 10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우리 코스피 시장입니다. 1, 2위 종목은 모두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4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6G 테라이르스 대역에서 통신 시스템 시연에 성공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정거래일과는 400원 오른 지점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살펴보실 텐데요. 카카오가 지금 3위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디지털 전쟁터로 꼽히는 메타버스에서 어느 쪽이 승기를 잡을지가 시가총액 순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래의 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짚어드렸는데요. 쌍방울 그룹이 지금 이스탄고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림의 최대 주주 소식이 전해진 미래의 산업이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윗꼬리를 조금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OI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2018년 10월 이후로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72달러 12센트의 WTI가 배럴당 이 거래액에 지금 거래를 마친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S-오일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1%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10만 6천 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이어서 보시면 BTS의 버터가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0만 원 선에 근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0만 원과 지금 3천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태경케미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대 급등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 성수기를 앞두고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오늘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2종목 내에서는 파란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1%대 약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2차 전지 소재주인 에코프로비엠은 잘 가고 있습니다. 2%대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고요. CJENM은 어제 일본 회사와의 합작 소식 그리고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4%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관련해서 중앙에너비스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6%대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6.5%대 오름세가 나타나주면서 주가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5%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39,000원 선 정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제약과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에 위수탁 제조와 제형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트래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6%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S트래픽이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 등 대기업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은행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24%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험 업종, 운수 창고 업종, 의료 정밀 업종, 금융 업종이 잘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복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과 비금속 광물, 통신 업종에서만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수의 상황이 좋은 만큼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움직임,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하나씩 짚어보시면요.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좋습니다. 2.2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 방송 서비스와 정보기기, 운송, 통신 서비스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살펴보시면 비금속 업종과 통신 장비, 유통, 디지털 콘텐츠, 종이 목재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LG생활건강, 현대차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카카오와 신풍제약, LG화학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보니까 우리 지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고 지수가 계세요? 네. 지수가 진짜 네. 많이 올랐어요. 지수가 그렇죠. 네. 코스피가 어제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또 다시 경신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좋네요. 네, 지금 코스피가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네. 수치가 정확히 3,266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3,266을 돌파하고 지금 3,277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장중에. 네. 장중에 3,277.93까지 고가를 찍었는데요. 야, 여기 코스피 대단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1000포인트, 아까 장중에 1000포인트 넘게 좀 올라가는 뭐 이런 양상이 나타났어요. 뭐 지금은 뭐 양대 시장 코스피, 코스닥 약간 눌리긴 했지만 네. 어쨌든 한번 찍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찍었다는 거는 그 다시 한번 또 그만큼 상승 올라갈 수 여력이 있지 있다.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옛날에 제가 막 이 얘기하니까 잠깐 말씀드려 넘어갔는데 네. 옛날에 올림픽 얼마 뒤에도 올림픽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근데 옛날에 올림픽 할 때 사람들이 잘 뭐 장대 달리기도 못하고 높이 뛰기도 못했다고 합니다. 멀리 뛰기도 잘 못하고. 네. 이게 옛날 사람들. 근데 한순간부터 더 속도가 빨라지고 네.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고 멀리 뛰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던지기 이런 게 더 멀리 던지고 한 명씩 조금씩 멀리 나가다 보니까 그 속도가 계속 이렇게 능가하게 되는, 계속 경신하게 되는 신기록을 계속 경신해 왔어요. 인간의 역사.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요, 그 뭐 100년 전, 100년 전에도 올림픽 있었어요. 1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선수들의 경기 실력이 더 좋아요. 신기록이 더 높아요. 그런 거 보면요, 야, 인간이 정말 이 신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266. 예전에 물가 2년 전까지만 해도 3,000포인트는 꿈도 못 꿨죠, 거의. 근데 이제 인간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수상도 너무너무 좋은데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카카오인데요. 저희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카카오가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올라섰습니다. 네, 3위까지 갔어요. 드디어 이제. 저는 근데 이거 되게 놀라운 게 네.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쟁이 언제부터 시작됐으면요. 네. 불과 그 옛날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20년. 20년 전부터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카카오의 전신이 이제 다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20년 전에 이제 그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 2000년대 초반에 밀레니엄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해서 그때 이제 있었던 것이 다음과 네이버의 그 대격돌. 물론 네이버가 이겼죠. 네이버가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다음은 항상 이 2인자였는데 어쨌든 지금 다음과 카카오가 인수합병을 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다음에 형님의 복수를 아우가 갚아줘서 3위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진짜 20년 만에 그 복수를 했다라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이런 뭔가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고요. 자, 어쨌든 지금 어제 장 마감 기준으로 네. 한 3천억 원 가량 더 시가총액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네. 지금도 지금 가격이 계속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뭐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가 오늘 네.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카카오가 한 1%가량 떨어졌네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카카오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2천억에서 3천억 가량 대략적으로 좀 약간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그래서 네이버가 원래 예전에는 카카오가 이제 처음 상장할 때만 해도 네이버 시가총액 3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장이란 게 뭐냐면 2014년, 그러니까 다음 빼고, 다음하고 카카오에 합병한 다음에 그다음 2014년 그 당시 카카오톡도 대단했고 다음도 대단했는데 그 두 개가 이 합하는 이 빅딜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31%,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확 뒤집어 엎었다고 하니까 정말 이 세월이 진짜 많이 변하고, 진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 동안 그 갈고 닦은 그 다음에 복수 카카오가 한번 제대로 해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카카오가 이렇게 네이버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땐 뭐 플랫폼 전략, 네. 플랫폼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것들을 지금 스스로 또 만들고 있죠. 플랫폼 자체를 뭐 카카오페이라던가 물론 네이버 페이는 있는데 네이버 은행과 네이버 보험, 네이버 이 바로 증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전략이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가 좀 근데 요즘 욕 먹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 욕 먹으면요. 그 뭐냐면은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거. 카카오 예전에 원래 택시는 전통적으로 택시는 이제 일반 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하는 그런 업무였는데 이거를 이제 메이저급으로 끌어올렸어요. 카카오 택시로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밖에 여러 가지들을 뭔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할 만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대기업의 수준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덩치 부풀리기를 계속했고 이 덩치가 점점 커져서 정말 이 귀여운 라이언이 이 라이언 맞죠? 네, 라이언 맞아요, 라이언. 라이언이 정말 커다란 사자가 돼버렸어요. 진짜 원래 사자잖아요. 처음에 그쵸. 곰인 줄 알았는데 사자더라고요. 사자인데 요 귀여운 사자가 정말 커다란 엄청나게 큰 사자가 돼가지고 지금 네이버를 집어삼키는 이 앞발을 들어가지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카카오의 기세 정말 초격차로 이렇게 올라서는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카카오뱅크 곧 상장을 또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정확히 뭐 몇 월에 딱 상장하는데 이거는 말씀을 못 드려요. 아직은 뭐 심사 중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뭐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자회사 네이버는 자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회사 있긴 있는데 네. 상장한 자회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카카오는 뭐 카카오뱅크, 네.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거 몇 개가 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뭐 등등. 그래가지고 야 이런 걸로 이제 자회사들의 상장을 통해서 자본 뭐 핀테크라고 하죠. 금융과 바로 이 인터넷을 결합한 이런 걸로 좀 승부를 봐서 이런 게 좀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를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두 가지로 봐야겠죠. 두 가지로 단기 아니면 장기. 근데 장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본다면요. 지금 뭐 카카오가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도 예를 들어서 뭐 추세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봤을 때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뭐 HMM 같은 경우도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요런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급격히 올랐는데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런 게 사실 뭐 카카오가 더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HMM이나 두산중공업보다는 더 우량한 기업이고 또 미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던가 사업들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하락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조정,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전한 조정이 약간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전에 뭐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네. 이런 조정들, 이 옛날 차트인데요. 옛날 차트 이때 뭐 2007년에서 2008년 그리고 2011년에서 2014년까지 3년 동안 조정을 받았고 2014년 말에서 2017년까지 하락세가 있었죠. 자, 그리고 2018년에서 2019년, 2020년 가까이까지 또 이런 큰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고점이 35,000원 선이었는데 저점인 15,000원까지. 그러니까 무려 이거는 어떻게 되면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뭐 2017년까지 3년 동안 반토막이 넘게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때도 이미 2013, 뭐 2017년 이럴 때도 카카오는 많이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뭐 카카오 택시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 그런데 이런 하락이 언젠가는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하락을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만약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장기 투자를 간다면은 진짜로 그런 하락 뭐 3년 4년 동안 이렇게 약세인 하락 지금 뭐 삼성전자 계속 뭐 반도체 좋다 해도
삼성전자 조정 한 5개월, 6개월 나오잖아요.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버틸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로 처음부터 매수를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않는 게 좋고 만약에 난 버틸 수 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카카오가 지금 성장성이 좋습니다. 성장성이 좋고 괜찮은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면요. 장기 투자의 전략을 봤을 때 성장성이 꺾일 때. 성장성이 꺾일 때. 성장성이 꺾일 때. 뭐 명확하죠. 지금 여러분이 카카오를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지금 사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카카오의 성장성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고려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죠. 카카오의 성장성이 꺾일 때 재무제표를 보면요. 뭐 1분기, 2분기, 뭐 1년 실적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카카오의 성장성이 뭐 이렇게 적자 기록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성장성이 꺾일 때 그때 이제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로 봤을 때 매도를 하면 된다. 만약에 카카오의 뭐 영업이익률이나 수익이익률이 10% 이상대를 영업이익률 10% 이상대를 꾸준히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평생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평생 가져가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사실 좀 힘들어요. 사실 뭐 평생 이렇게 10% 영업이익률 10% 이상 유지를 하기 힘든 게 왜냐면은 카카오와 비슷한 기업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말고 미국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뭐 아마존이라던가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많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도 있고 구글 또 뭐 애플 등등 여러 가지 혁신 산업들을 추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카, 뭐 자율주행차 뭐 더 이상 핸드폰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여러 애플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자율주행 뭐 이런 것도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터넷 추가 아닙니다. 구글과 가까운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아마존도 예전에는 뭐 책 팔고 온라인으로 책 팔고 그랬지만 지금 아마존을 온라인으로 책 판다, 이런 인터넷에서 책 파는 회사라 그러면은 진짜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은 아마존은 엄청난 혁신 기업으로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가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이렇게 좌우하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일론 머스크와 함께 1위를 다투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요. 네. 아마존과 애플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좀 떨어져서 한 몇 달 동안 고전하고 있거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혁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약간 비트코인 발언 같은 것들이 약간 부작용을 작용했다고 한다면은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 혁신 기업들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카카오 역시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버텨야 장기 투자로 카카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10% 아래로 네. 재무제표상 10% 아래로 떨어진다면은 그때 매도를 장기 투자에서 고려해보고 10% 이상으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뭐 평생 투자해도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장기적인 전략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 말고요, 또 단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엔 단기 투자 선호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를 잘 못해요. 보통 이제 한 6개월 이상만 가져가도 지겨워서 팔아버리고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본전이나 아니면 약간의 차익을 뭐 1%, 2% 수익 내고 파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본다면요. 스윙 관점에서 보신다면요. 20일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 되는 시점에서 매도를 좀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거 지금 차트상 이렇게 보시면 지금 파란색 선 이게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릴게요. 요거 지금 마우스 돼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다. 여기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근데 이거는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더 오르면 같이 올라가요. 따라 올라가는데 요 5일 이동평균선과 지금 뭐 10일 이동평균선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게 2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이라 그러면요. 한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 왜 한 달이냐? 우리가 주식시장
주말에 안 열리잖아요. 그쵸. 공휴일날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한 달에 주말, 뭐 토요일, 일요일 날 빼면요, 대략 21일 뭐 그 정도 됩니다. 뭐 공휴일도 약간 껴있을 수 있고, 어린이날 같은 거, 그런 것들 껴있고, 뭐 추석이나 뭐 설날 이런 거 껴있다고 하면요, 21일, 뭐 대략적으로 20일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한 달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 선. 요 파란 선을 한 달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보신다면 우리가 한 달 정도의 추세가 꺾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한 달 가량에서 꺾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추세 관점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겠고요. 추세가 한번 꺾이고 나면은 다시 재차 오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혁신 기업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애플, 뭐 구글 뭐 이런 것들 다 혁신 기업인데 구글 같은 경우 알파벳이죠. 뭐 그런 기업들도 한번 꺾이면은 한 몇 달은 고생하더라고요. 몇 달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무조건적인 맹신보다는 단기로 보면 추세를 따라가자. 또 단타의 관점을 보신다면요, 신규 진입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신데요. 아까 스윙으로 보신다면 전 신규 진입도 좀 권장 안 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장기로도 평생 가져갈 뭐 이렇게 뭐 그런 생각, 진짜 10년, 20년 이상 가져가실 가능성 없다고 본다면은 매수 안 하시는 거 권장드리고 단타로 본다면 신규 진입 가능한데 1분봉이나 5분봉 상에서 어느 정도 추세 올라설 때 강하게 또 거래량 치고 올라갈 때 손절선 5% 잡으시고 접근하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장단기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지수와 뉴욕 지수 모두 큰 오름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상 최고치 경신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고 지금도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시가총액 규모별로 수익률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가총액,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모두 플러스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스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도 소형주가 27% 가량으로 가장 높은 상승세가 나타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11% 가량 상승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가 마이너스 6.7%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소형주는 19% 가량인데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약간 약세였던 거는 그거 같아요. 코스닥에서 대형주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기업들이 약간 지금 최근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지금 뭐 중소형주가 좀 약간 올해는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잘 간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도 소형주가 훨씬 좋았어요. 지금 뭐 어쨌든 S&P 500은 14% 올랐는데요. 네. 소형주를 모아놨던 S&P 스몰캡 지수가 있어요. 스몰이 이제 작은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작은 모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소형주예요, 소형주인데 이게 이제 25.8%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은 시가총액 상위 500개예요, 거의. 대형주 500개를 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뭐 한 대략적으로 2,500개 가량 평균적으로 있다고 보면요. 미국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다우지수는 얼마 없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주식 상장돼 있는 거 보시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500개라 그러면은 진짜 대형주거든요. 자, 근데 이 대형주 지수 S&P 500이 14.8%인데 스몰캡 지수가 25.8%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조차 소형주가 더 좋았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중소형주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시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중소형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나라 대형주 그러면 뭐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이런 그렇죠. 네. 기업들이잖아요. 아니면 지금 뭐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카카오. 근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뭐 플랫폼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리고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수출 위주예요, 수출. 그쵸? 다른 나라에다가 판매하는 수출 위주인데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내수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뭐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거 기업들 뭐 빙그레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오리온, 오뚜기 이런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대형주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중소형주 입장에서 보면 그 기업들도 대기업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에 비해서는 그 시총이라던가 판매액, 매출이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이런 소형주 이런 종목들 소비재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소형주인데 왜 그러면 필수 소비재인 중소형주가 오르는가? 네. 코로나의 백신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보급률이 25% 가량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1,200만 명, 1,300만 명이 1차 접종 이상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뭐 여러 지금 뭐 유럽의 지금 뭐 선진국 몇 군데 보면요, 50% 이상 백신 접종했던 국가도 굉장히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자, 그런 데는 지금 거의 다 백신을 맞았다고 봐야 돼요. 애들은 백신을 잘 안 맞더라고요. 애들은 뭐 부작용 있을까봐. 아니면은 지금 뭐 완전 노인, 고령층, 막 90살, 100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걸로 이제 뭐 기저질환 이런 것들로 약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요. 50% 이상 되면 거의 다 맞았다라고 보더라고요. 성인층이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백신 보급률이 굉장히 보급이 잘 되고 있고 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회에서 활동을 할 텐데 이럴 때 필수 소비재, 내수주들 이런 것들을 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 현상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도 보시면요. 지금 소비재 기업은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뭐 중소형주라고 보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미국도 지금 아마존, 뭐 구글, 알파벳, 뭐 페이스북, 빵 기업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빵이라던가 아니면 뭐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소비재 기업은 아니죠. 소비재 기업보다는 인터넷이나 뭐 4차 산업혁명 혁신 기업들이다 이렇게 뭐 테슬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소비재 기업들이 이제는 백신 보급률에 따라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중소형주의 가장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소형주의 강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걸로 보시나요? 뭐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백신 접종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점점 상향으로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라던가 아니 마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예전에 백화점 안 가시던 분들도 백화점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여행주도 이제 여행 안 가시던 분들도 다시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행주가 근데 그렇게까지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물론 분류상으로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대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모태신라도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뭐 삼성전자만큼 대기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초대기업은 아니죠. 초대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약간 또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또 뭐 이마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반면에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시 대형주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어요. 약간 완전 반대말인데 삼성전자, 셀트리온이 너무 지금 최근에 많이 눌렸었어요. 눌렸었고 지금 힘이 한 몇 개월 동안 없었거든요. 한 5개월, 6개월 동안. 그냥 막 옆으로 가는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주식은 이렇게 선순환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지금 한 1월에서 6월까지 좋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대기업의 시즌 되고 이게 한 몇 개월 가다가 다시 중소기업 시즌이 되고 이렇게 왜냐하면 작년은 또 대기업의 시즌이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은 뭐 삼성전자가 2배, 3배 막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 SDI, 뭐 LG화학 이런 것들 대형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자, 그런 시대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도래할 수는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몇 개월간의 순환이 바뀌어요. 시계가 이렇게 바뀌듯이 여러분이 그 경기 사이클을 한번 가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면서 판단하셔야지 무조건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과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이 사이클 흐름이 어떻게 변모되는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지수의 상황이 좋습니다. 오늘도 양대 시장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김시영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오늘 28만 8,50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28만 9천 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장대항공 나왔다. 장대항공 나왔다. 네. 야, 이 장대항공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약간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어제 나왔어요. 어제. 네. 어제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어제 나왔는데요. 야, 그동안 한 몇 개월 동안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한 4%, 어제 고점에 4.5%까지 올라가면서 상승의 신호탄 어느 정도 됐고요. 뭐 실적 부문,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에 나왔으니까. 옆으로 계속 가다가 어제 장대항공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고점으로 들어서는 뭐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길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왜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이런 시점보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신호탄 이렇게 보시고, 왜냐면 이게 또 약간 불안했던 것이 적자 부문이었는데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안정적 기조가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요즘 들어서 힘을 막 쓰진 못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또 그 사이클이 좀 돌아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뭐 LG 화학이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것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새롭게 뭐 신규 상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뭔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환기라고 하죠. 우리가 창문 열고 뭐 환기시키듯이 이런 것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환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트리거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되고요. SK이노베이션이 어쨌든 대규모 적자를 어느 정도 탈출을 했다는 것, 저는 여기에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차트에서도 장대항공 나왔고 적자 전환, 흑자 전환 이런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 장대항공도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제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적자를 또 흑자로 전환한 만큼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네. 네, 이마트, 저한테는 뭐 이거 몇 개월 동안 가져가는 제가 약간 계속 말씀드린 종목인데, 제가 이 송범선 시선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사실 여기서 제가 이게 송범선 시선에서 말했던 종목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올랐어요. 대부분 다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몇 개 안 오른 종목 중에서 가장 좀 낙폭이 심했던 종목이 이마트입니다. 네. 그나마. 자, 그래서 이마트를 좀 다시 한번 또 꺼내고 왔는데, 야, 이마트 버리는 카드가 아닙니다. 이마트는 이거는 지금 뭐 한 몇 개월 동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가 또 이 네이버와 전략적인 제휴를 하기 때문에 네이버 그럼 요즘 주가도 상당히 좋잖아요.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또 양대 산맥인데, 이런 네이버와 함께 쓱닷컴 인터넷 이 사이트에서 상당히 또 좋은 호조세가 좀 기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 올해 이제 7월, 8월 여름 지나서 뭐 겨울, 가을, 겨울까지 계속해서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의 쓱닷컴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물론 뭐 쿠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 먹는 거 물론 요즘 뭐 쿠팡도 쿠팡 이츠 뭐 해가지고 뭐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마트의 그런 전통적인 식품 이런 것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마트의 쓱닷컴의 성장성이 좀 돋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고, 요즘 또 정용진 부회장님의 또 SNS가 상당히 또 많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막 술 드시고 새벽에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정용진 부회장님 믿습니다. 믿고요.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과 함께 이마트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믿어야 돼요. 경영자를 믿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근데 못 믿을 사람이다. 예전에 제가 좀 못 믿을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썬코어 얼마 전에 했는데 루고 네. 썬코어 이렇게 막 네네네네. 했던 그런 경영자들이 예전에 뭐 최규선 회장 이런 분들은 아니 그 뭐 횡령도 예전에 계속 했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막 탈주까지 했어요. 감옥에서 도주까지 감옥에서 도망 나가지고 막 탈옥까지 했던 그런 엄청난 분입니다. 남다르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장을 볼 때 예전에 뭐 정가가 있는지, 그 정가도 적당한 정가인지 뭐 횡령 이런 정가인지 여러 가지 보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마트의 정영진 부회장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깨끗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전략, 뭐 옛날에 스타벅스를 우리나라로 끌고 왔던 네. 그런 혁신적인 그 당시는 진짜 혁신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그 다방밖에 없었는데 커피숍 뭐 끌고 왔으니까 그런 것들로 저희 이마트 믿고 있고요. 자, 이마트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마트가 이제 올라섭니다. 이마트가 이제 많이 눌렸다 올라서기 때문에 저는 이마트가 이제 16만 3천 원, 16만 3천 원인데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최저점이 15만 1천 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서고 뭐 무난하게 한 17만 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이마트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이마트를 살펴봤습니다.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만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엇갈리는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여전히 강보합권에 또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3,556선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우리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